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장 기능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알루미늄이 배설이 안 되다 보니까 좀씩 쌓이게 돼요. 쌓이다가 뇌에까지 쌓이게 되면 뭐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론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 스테인리스 제품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이 스테인리스라는 제품은 소재는 정말 안 쓰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단 스테인리스 뜻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테인리스란 뜻 자체가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세 플라스 이슈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대부분의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좀 바꾸려는 추세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냄비, 여기 뭐 스테인리스 냄비 너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 많이 쓰고요. 물론 프라이팬에다 뭔가 코팅에 또 추가로 쓰기도 합니다. 텀블러라든지 뭐 식기류라든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인리스 우리가 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스테인리스 하면 떠오르는 연마제, 도대체 연마제가 어떤 걸까요? 일단 연마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뭔가 깎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마한다는 자체가 깎는다고 해서 뭔가 부드럽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드럽게 만들면서 동시에 광택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그냥 바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세척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께서 당연히 닦는 건 저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 주방세제로 닦거나 식기세척기 이제 들여보내죠. 그러면 이제 다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주방세제를 안 닦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아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주방세제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입자가 스테인리스 홈 사이사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방세제는 닦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용품점에서 한번 스테인리스 제품 사신 다음에 한번 주방세제 한번 닦아보세요. 충분히 닦아보세요. 그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키친타올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묻혀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닦아보십시오. 분명히 닦았던 건데 식용유로만 한 번만 이렇게 묻혀봐도 새카맣게 무언가 묻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연마제 안 쓴 건 괜찮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금속 분진들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포장하는 과정,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은 당연히 묻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척을 하고 쓰셔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연마제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언가 묻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마제가 묻어있는데 일단 연마제로 무엇을 많이 쓰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시중에 접하는 제품들은 주로 뭘로 연마를 하냐면 대표적인 게 탄화규소가 있습니다. 탄화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각각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고 계속 우리가 거기다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건데요. 일단 독성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화규소는요, 일단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등급이 높아요. 2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약간 폐독성을 좀 기반으로 했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연마제라는 게 사실 가장 우리 호흡기로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바로 작업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해보고 독성 결과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 어떤 폐에 확실히 어떤 독성이 있고 암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돼 있어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2A 등급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폐독성이기 때문에 먹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들이마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섭취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냥 동물 실험에서 그냥 왕창 먹여본 게 다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거를 하나 먹진 않습니다. 음식물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성분과 같이 있을 때 들어오게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즉 복합 독성을 봐야 되는데 복합 독성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된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독소 연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그런데 실제 이렇게 섭취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합독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산화알루미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일단 알루미늄이라는 성분 자체는 여러분이 어느 식품을 드셔도 심지어 커피를 드셔도 초극미량이지만 알루미늄 성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드셔도 아주 극미량 먹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장이 건강하신 분이거나 젊으신 분들은 신장을 통해서 대부분 알루미늄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건강 상태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알루미늄이 배설이 안 되다 보니까 좀씩 쌓이게 돼요. 쌓이다가 뇌까지 쌓이게 되면 뭐 알츠하이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경 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식이류 등을 통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식약처에서도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공고사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불필요한 산화 알루미늄 먹게 되면 자칫 이것이 축적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이게 먹어도 되는 거라면 식약처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판매 업체에서도 그랬겠죠. 그냥 드셔도 된다. 드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스테인리스 제품 한번 딱 구매해 보세요. 겉면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 연마제가 묻어 있으니 닦아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의사항 적어놨고 닦으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복합 독성 드러났을 때 책임져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적어 놓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방용 스테인리스 제품에 남아있는 연마제는 어떻게 또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일단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연마제가 묻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키친타올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묻혀보는 겁니다. 그냥 닦아만 보면 이제 새까맣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마제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제품들 사신 지 뭐 일주일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수개월 지났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음식물들을 통해서 아마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아주 금이랑 남았을 때는 사실 식용유로 닦아서 묻어 나와도 너무 양이 작으면 눈에 안 띕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주 정밀 분석해야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량 금이랑 남았을 때는 식용유로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인데요. 네네. 눈에 보이는 게 1번 식용유, 2번 주방세제, 3번 베이킹소다, 4번 식초. 네. 교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일단 주방세제로는요. 일단은 연마제 제거 안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방세제로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강하게 껴있는 그런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 음식물들이 또 100% 제거 안 됩니다. 제거됐다면 이미 사전에 세척했을 때 식기세척에 들어가 나왔을 때 이미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세척했어도 불구하고 잔류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실험적으로 직접 증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세제는 그런 연마 제거나 미세하게 껴있는 잔류 음식물 제거에는 아주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연마제 제거 측면에서만 일단 봤을 때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고 팔팔 끓이게 되면 제거되는 건 맞지만 그 방법 자체가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뭐 그냥 눈도 따갑고 막 매캐한 냄새가 계속 맡으시거든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쓰셔야 된다, 사용하셔야 된다면 식용유로 하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 있는 건 맞는데 역시 100% 제거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냥 이런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휴지에 묻혀서 이렇게 식용유 묻혀서 했을 때 여기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 실제로 미세하게 껴있는 거 아주 작은 것들까지는 다 제거 안 되더라고요. 남아있는 거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스테인리스를 쓰다 보면 부식이 일어나기도 하던데 혹시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스테인리스가 뜻 자체가 부식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스테인리스란 말 자체가.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부식이 영원히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식이 영원히 안 일어났다면 스테인리스 등급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가끔 어떤 회사 제품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비싸게 팔면서 우리 스테인리스 제품은 등급이 높은 겁니다. 굉장히 하이 퀄리티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일어납니다 라고 광고하기도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 일어납니다. 당장 남성분들은 면도기 많이 쓰시잖아요. 면도기 많이 쓰시는데 면도기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부식이 일어났던 거 다 한 번쯤 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냄비 같은 것도 이게 제품 초기 한 1, 2년 때까지 문제가 없는데 오래 쓰다 보면 가끔씩 불그스름한 게 막 올라오는 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식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 일어나고요. 저만 해도 살면서 한 2번 정도 이게 부식돼서 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테인리스 흠집이라고 하죠. 흠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날 정도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흠집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예, 그 특수연명을 바라보면 미세한 흠집은 계속 엄청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계속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세척할 때, 뭐 빡빡 문질 때 많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미세하게 흠집이 계속 늘어나요. 그 흠집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미세한 음식들이 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붙어 있게 되면 점점 그 표면에 코팅된 것들을 없애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인리스 수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세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품 처음 샀을 때도 세척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비싼 스테인리스 제품의 수명을 늘리려면 어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스테인리스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시중에서 보는 스테인리스 등급은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200개, 300개, 400개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막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비싼 거라 뭐 부식자 안 일어납니다 하는 것들은 보통 300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건 200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00개 제품은 좀 강도가 센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면도기에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개 제품 부식이 상대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하고요. 300개 제품이라 하더라도 부식이 상대적으로 안 일어나는 거지 영원히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하시면 안 되고요. 부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여 음식물 제거에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가져오신 제품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본인에게 제품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연마제 제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 초기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영원한 제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식은 왜 일어나냐면 바로 관리가 잘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음식물들,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들은 염도가 높고 산도가 높거든요. 그런 음식물들이 미세하게 껴있는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되면 서서히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부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미세한 부식도 눈에도 안 보여요. 미세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그 제품 구매하신 지 스텐 제품 구매하신 지 1년밖에 안 된 제품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1년 넘어간 것들, 특히 2년 넘어간 제품들은 여러분 눈으로도 흠집이 많잖아요. 스테인리스 그 흠집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면 미세 흠집이 너무나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잔류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제품으로 그거를 닦아주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네,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물론 주방 세제를 마무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잔류 음식물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식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제품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구매하신 스테인리스 제품이 한 2년 만에 부식이 미세하게 일어나면 속상하시잖아요. 근데 그 제품 수명을 늘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마제 제거 및 어떤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관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역시 공대 교수로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제가 만든 어떤 이 성분은 생분해됩니다. 예, 자연에 흘러들어가도 생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니까 그런 것도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이 제품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냥 키친타올에다가 제 제품을 묻힌 다음에 한번 닦아주세요. 그럼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물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 다시 한번 식기세척기로 돌려만 주시면 주방세제 마무리해 주시면 제품 수명은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거 한 통은 그러면 혹시 쓰면 한 뭐 1년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제가 이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분들이나 지인분들 반응을 보면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스테인리스 제품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걸 이참에 다 관리해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정말 제품 받자마자 그냥 다 한번 닦으셨나 봐. 그러니까 뭐 순식간 3분의 1이 뭐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분께서는 처음에 이 스테인리스 잔뜩 구매할 예정인데 그거 용도로만 쓰게 됐다라고 해서 하니까 뭐 별로 뭐 많이 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이게 뭐 얼마만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마 제거제를 다 하고 찬물이 났습니까? 따뜻한 물이 났습니까? 연마제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 주방 세제를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주방 세제 마무리할 때는 찬물이든 따뜻한 물은 상관은 없는데요. 약간 그냥 이왕이면 약간 온수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그 스테인리스 사실 너무 비싸니까 못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부식된 거는 연마제 제거제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식이 일어나면 그걸 제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부식이 한번 일어났던 건 또 부식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식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식이 일어나면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유해 화학물질은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딱히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